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예비 신부. 그런데 사망한 예비 신부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 급여를 놓고 이혼한 부모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혼 후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어머니가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구하라 씨의 오빠가 친모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은 반복되고 상속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줄기의 세법다오에서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 제한을 주장하는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법 줄게 세법다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상속법 중에서도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앞서 본 영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낸 후 친부모에게 상속되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박남주 작가께서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 자녀와 오래전에 헤어지고 나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이 자녀가 사망한 후에 나타나서 당연하다는 듯이 보험금과 보상금을 챙기고 그다음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죠.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녀의 재산 형성에 좀 기여를 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이 국민들 감정에 맞는 방식일 텐데 상식이겠죠. 그렇죠. 실제는 좀 달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새 법을 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구하라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나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당연하죠. 구하라법 반드시 21대에서는 통과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하나도 안 줬으면서 자식 죽고 돈 받아간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사례를 보면 안타깝지만 법 개정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뀐 법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법 바꾸라고 할 것인가요? 상속법에 대한 논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요.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과 비슷한 논란이 거론될 때마다 상속 결격 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기용 변호사,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도대체 뭐고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 민법 1004조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 내용을 보면은 피상속인을 죽이거나 또는 상해를 입혀서 사망케 하거나 그리고 또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또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폐기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 법은 지금 상속 결격 사유를 상속이나 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하라 씨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약간 보충하자면 사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사실 합리적인 이유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의 속마음을 알지 못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돌아가시는 분은 가족끼리 잘 살라고 재산을 남겨놨는데 결국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가족 간의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실 가족적인 유대감이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핏줄 그것 때문에 상속을 인정하는 건 좀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은 저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문은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안타깝게 사망한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 재판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구하라 씨 오빠와 친모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1살이었고 동생은 9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는 그게 나간 건지도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친부라는 사람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엄마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나도 키우고 싶었지만 키우지 못한 상황이 돼서 안 키웠을 뿐이에요. 딸이 죽었는데 무슨 상속이 돈에 뭐 했겠어요. 난 그 후에는 몰랐죠. 얼마인지도 몰라 나 지금. 네,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부터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어쨌든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 50%는 친모에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오해는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가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네. 1순위 상속인이 돼서 50대 50으로 그렇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은요. 예, 그렇지만 우리 네. 법에도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여분. 예, 네. 특별히 어떤 구하라 씨를 부양했거나 또는 네. 구하라 씨의 어떤 재산 형성에 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어허. 그 기여한 사람에게 먼저 기여분을 주고 나서요. 어허.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5대5로 나눠 갖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네. 또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허. 아마도 기여분을 인정해서 구하라 씨 아버지 쪽에 더 많은 재산을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아. 이제 개인적인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하.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하셨지만 법조인이시고 법조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구하라 씨 오빠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께서 네. 아무런 기여가 없는 친모에게 상당히 많은 상속이 가는 것 이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어떤 네.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요. 이 김기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법 예. 1004조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도 네. 이 상속 결격 사유로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이 부양의 의무를 다 잘 이행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니고, 어허. 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다. 네, 아하. 그래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아하. 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과거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좀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란 게 꼭 부양을 하고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그 대가가 아니다. 네.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너무 화가 나는 분노하는 이런 사례가 막 생기니까 그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었는데 그냥 폐기되었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다시 21대에도 다시 발의가 됐다면서요. 예, 소개 좀 지금 해주시죠. 예, 현재 구하라 법안으로 볼 수 있는 법안이요. 네. 2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예. 하나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네. 아까 박 작가가 말한 대로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걸 추가하자는 건데 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는 어허. 상속 결격을 추가해서 어허.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은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네. 이거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상속권을 상실했다고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현재는 없는 제도거든요. 예. 그걸 이제 만들자라는 내용인데요. 네. 두 법안은 뭐 사실 차이는 있는데 네네. 사실 구하라 씨와 같은 어떤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둘 다 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합리함을 아하. 해결할 수는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적은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상속법의 논란 두 번째 키워드는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네, 사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늘 드라마 영화에서도 유언장 네. 이거 때문에 논란이 있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그런데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다면 이것으로 다 결정되고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예.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결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망인이 일단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예. 유언을 가장 우선시 고려해서 유언에 따라서 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데, 네,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 상속 재산 분할 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있어도 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결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기영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 제도도 뭔가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유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줄 거 예상해서 유언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런데 이제 유언으로 사실 상속분하고 다르게 네. 재산을 나눠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나 3분의 1인데요. 네. 그 정도는 무조건 유언과 상관없이 이제 나눠주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비판이 많이 있죠. 예. 일단 뭐 유언적 의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폐기하거나 개정하자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 아하. 그리고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유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판 중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유류분을 함부로 폐지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뭐 위독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판단력이 아주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그 사람의 재산만을 노리고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현혹해서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도록 유언을 남기게 하거나 또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예. 이런 경우에 정말 네. 그 자녀들이 만약에 좀 어리거나 하면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아무런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곤란한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게 유류분이 저도 이제 너무 그 강제적이니까 네네. 약간의 개정은 저도 뭐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이거 함부로 폐지하거나 아하.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진짜 생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악용 문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김경 변호사가 기여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유류분은 그렇고요. 일단 뭐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건데 예. 기여분은 또 기여한 만큼은 또 줘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여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피상속인 예. 구하라 씨 사건에서는 구하라 씨의 어떤 재산 형성에 예. 어떤 기여한 것이 있다면 네. 그 기여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으로 먼저 주자는 게 기여분이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예. 새로 법을 고칠 게 아니라 있는 제도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이게 기여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런데 기여분 제도가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구하라 씨 사건에서 만약에 친부가 없다. 그래서 친모와 형제만 있다라고 한다면 친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고 예. 이제 그 후순위로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없으면 공동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형제 자매가 뭐 예. 돌봐주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1순위 상속이 아니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네. 이게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어서 또 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상속과 상관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전혀 뭐 저도 상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도 없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알고 봤더니 대단히 좀 어렵네요.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입법으로 오래된 제도니까 좀 해결하자. 이래서 자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계속 통과가 안 되고 네. 그냥 폐기되고 네. 또 이번에도 개정안이 제출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라는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경우에 상속을 못 받게 하는데 예. 과연 어디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현저하게 게으른 것이 되는 건가라는 것은 이게 개정이 된다면 네. 사례별로 다 이제 해석을 다르게 될 그러겠네요. 텐데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9살 때부터 뭐
안에 부양을 안 했으니까 현저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 17, 16 이런 예.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네. 이 상속 제도의 취지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 재산의 권리를 좀 명확하게 누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명확하게 해서 아하. 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좀 갈등을 좀 해소시키려는 그런 것이 취지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취지만 봤을 때는 이 네. 소송전이 심화되는 것은 아하.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남 작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겨서 바로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낸다고 해서 다 통과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예. 그 사건 보면 그렇겠지만 다른 사건들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법조인 입장에서 김기영 변호사. 예, 저도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있으면 예. 국민적으로 많이 뭐 분노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쉽게 그 사건만 생각하고서 법안을 발의하고 예. 개정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사실 법이라는 게 특정 사건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실제 발생하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그 사례들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구하라 법안은 사실 예. 개정이 되기에는 너무 미흡한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법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만 들어보면은 예. 만약에 이제 구하라 법안이 통과돼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혜택하는 경우에 상속권을 없이 그대로 뭐, 적용이 돼서 통과됐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 결격이 된다면 네. 구하라 씨 사건에서 만약에 구하라 씨가 친부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를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모하고 구하라 씨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촌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촌 오빠가. 근데 이런 경우에 친모는 부양 의무를 해태했으니까 상속이 없어지고? 받을 수 없게 됐고. 결격 사유가 되고. 근데 사촌은 한 번도 안 만났지만 부양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부 사촌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엉뚱한 사람에게. 네, 사실 이것도 또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미리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법을 만들 때 지금 이 법안을 개정하고 발의하는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사건 반장에서 헌법 줄게 세법다오를 통해 제안합니다. 전통적 가족 개념에 근거한 현재 상속 관련 제도인 민법 제5편 상속 관련 규정을 상속분, 상속 결격, 유언, 기여분, 유류분 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통한 복합적 개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상속제도에 대한 김기영 변호사. 예,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이제 바뀔 것은 법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자. 예, 박남주 작가. 자녀를 포기할 때는 자녀의 재산도 함께 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깔끔하네요. 네, 저는 법에 앞서 인륜 먼저 할 일은 다 하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 줄게 세법다오는 여기까지입니다.